천안 제5산단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 천안교육지원청이 5년 전 내린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계속해 내보이고 있어 내용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이 나온 이후 아산시와 아산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지역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상준 천안시장이 2008기 4년 동안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검찰의 공소 제기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만에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맑은 물을 위한 물 절약 꿀팁. 양치컵은 70%, 설거지통은 60%, 수도꼭지 물조리개 절수기는 30%, 양변기 수조의 벽돌, 물병 채우기 20%, 샤워 시간 줄어들면 20% 절약돼요. 세탁물까지 모아서 하면 30% 절약. 소중한 한 모금의 물,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에서 만들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천안의 시작.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라이브영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 천안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천안교육지원청은 성남면에 자리한 제5 일반 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 시설이 인근에 자리한 천남중학교 경계에서 200m를 초과한 위치에 있다며 이는 곧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공문을 천안시에 보낸 바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부지를 분양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의견서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나왔고 업체 측이 추진하던 사업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이곳과 천남중학교와의 이격거리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한도인 200m를 초과한다는 공문을 천안시에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기반으로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토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인 지난해 교육지원청은 갑자기 자체 시스템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199.81m의 이격거리가 발생해 이는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사업자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은 재측량을 통해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TV 취재 결과 지난 11일 천안시에 전해진 교육당국의 의견서는 비공개로 전한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문 내용에 보호구역이 저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위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집어는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m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그 시설물 자체가 위치를 표시해서 왔을 때 매립장의 위치는 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잖아요. 1분만 걸릴 수도 있어요. 비공개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인 천안교육지원청을 지켜본 업체 측은 앞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시 이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화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행태는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대응을 해야 되겠죠. 7년 만에 바뀐 천안교육지원청 입장으로 인해 난처해진 천안시와 업체의 향후 거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내놓을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얼마 전 천안TV에서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위치한 아산시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청이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아산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원 도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12일 정오부터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천막농성에 앞서 같은 당 조철기, 이지윤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들은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천안 아산 도민들이 통폐합 후엔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장원 의원과 이지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온양 온천역 광장으로 이동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이전 반대 서명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아산시 의원도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아산 지역 시도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통폐합이 실행될 경우 기존 아산시 소재 기원 4곳이 내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안장원 의원은 통폐합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산에 있는 도의 공공기관 4곳이 내포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군청 자리를 내준 경제진흥원, 신보, 그리고 천안아산역 R&D 집접지구의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였던 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게임과 컨텐츠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원도 내포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아산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행정 서비스 질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님과 함께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시 역시 아산시에 있는 기관의 내포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산시 복지환경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 기능통합 이전 시 서비스 수혜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내포 이전 시 서비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 조직 전체 혹은 일부 이전으로 기능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설 연휴 전인 21일까지 농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 받은 서명지는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박성균 천안시장이 앞으로 자신이 이끌 4년 동안의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K컬처 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사업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를 이끌 천안시장직에 다시 오른 박상돈 시장이 향후 4년간 이어질 천안시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고품격 문화도시를 비롯한 5대 시정 목표와 이를 구체화해야 할 10대 추진 전략 아래 346개에 달하는 실천 과제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중점 공약이기도 했던 K컬처 박람회와 2026년 예정인 K컬처 세계 박람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국가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발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국가 발전사에 대한 자료수집 전시를 못했다면 간접 지표, 즉 문화발전사에 대한 자료수집 전시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의견을 나눠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문화발전사에 대해서 자료수집 전시를 하면 좋은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퍼포먼스도 가능한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일반 박물관이나 미디어 파사드나 형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지역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이 가능성을 타진할 것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 등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GTX-C 천안역 연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는데요. 충청남도가 도민과 충남을 찾는 방문객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도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설 명절 종합대책은 힘찬 출발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안전 강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분위기 조성, 코로나19 걱정 없는 감염병 방역 관리,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 17개 과제입니다. 종합대책은 오는 25일까지 추진되며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귀성 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특별수송대책본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 충남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도는 사고 등 발생 시 긴급상황 대처 및 수송 대책을 강구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내 여객선 선착장 및 터미널에 대해서는 명절 전 안전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대 분야 종합 대책을 1월 10일 오늘부터 1월 25일 수요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에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도와 15개 시군 종합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충남도가 종합대책을 수립한 만큼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는데요. 검찰 측의 혐의 제기에 박 시장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 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였던 오세훈 당시 시장이 다세대 주택을 허위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때 박 시장 측은 부동산 매입자가 오 전 시장 부인과 같은 윤 씨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몇 달간 조사에도 매입자 유모 씨가 오 전 시장 부인인 윤 씨와 성씨만 같을 뿐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모두 전해받았음에도 어떠한 추가 조사 없이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아무런 반론도 내지 못했고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이 거듭 관련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박 시장을 지지한 자신이 부끄럽다는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박 시장님,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니요. 박 시장님을 뽑은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찌 위정자가 찬방찬맘을 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아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이기려고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또한 잘못한 것이 있건 없건 법원의 재판에 빨리 참여하여 아산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 시장은 최소 형량을 받아도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 의회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7년 개최가 확정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메가시티 건설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조길련 충남도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원 의장 등과 만나 2027년 개최를 확정지은 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선곡적 개최에 있어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장들은 이번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건설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정수도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메가시티와 관련 2020년 관련 합의문도 채택한 4개 시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기련 충남도의회 의장은 4개 시도가 합심해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이뤄냈고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초당적, 초광역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중국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지난 9일 이와 관련해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재개, 사전 격리 장소 확인 후 즉각 격리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남구와 서북구 각 1개소씩 임시 재택 격리 시설을 확보했으며 코로나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 진료소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에서도 지난해 지적한 바 있던 천안종합관광단지 내 공영주차장의 폐타이어 무단 적치가 최근 해결됐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무단 적치 폐타이어는 지난해 11월 완전히 정리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무단 적치자를 적발하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한 끝에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공단 측과 천안시는 철거 작업 후 관련 비용에 대해 적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이며 경찰 고발도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고향인 세종시를 비롯해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현 세종시가 자리한 옛 연기군이 고향인 박 시장은 관선 단체장 시절 근무했던 아산과 보령, 서산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도시들의 기부금을 전하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고향은 물론 평소 관심 있는 다른 지역도 돌볼 수 있는 제도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제공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부는 부모 급여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만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됐고 행복키움 수당에 대한 지원 대상도 만 1세에서 2세까지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만 0에서 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됩니다. 충청남도는 만 0에서 1세 지원 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충남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만 0에서 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행복키움 수당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2018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2018년도 도입할 때는 12개월까지만 그리고 2019년에는 24개월까지 2020년에는 36개월까지 확대해서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0세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행복키움 수당을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 수당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국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에 대해서는 70만 원의 그 부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의 부모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키움 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홍성군 남당항은 해마다 세조개 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뤘었는데요. 코로나 시국 이후 3년 만에 20번째를 맞이하는 세조개 축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군 대표 먹거리 세조개를 제철에 맛볼 수 있는 제20회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는 3월 30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축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조개 축제는 3년 만에 대면축제로 전 국민을 찾아가게 됩니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남당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말 및 설 연휴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대회 및 새조개 까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새조개 샤브샤브 킬로그램당 온라인 판매는 7만원, 식당에서 먹는 것은 8만원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판매함으로써 방문객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벌써 20회가 됐습니다. 남당항의 새조개는 육질이 연하고 향이 담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당이 와야 새조개다운 새조개를 먹는다고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 축제 추진에는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유익하고 체험적이면서도 맛있는 새조개를 드시기 위해서 새조개 까기 행사, 새조개 먹기 행사, 체험 행사를 무대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같이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남당항 축제공원 일원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인 만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환TV 이순진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 최은수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협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시에는 향토음악의 발굴,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음악 예술인으로서 우리 고장 천안을 음악으로 전국에 알리는 단체며 우리 고장의 혼과 얼의 흐름을 새기는데 그 뜻을 두어 천안의 밝고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로 홍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천안의 소외된 곳을 찾아 봉사하고 응원 공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천안지회도 다양한 계층의 회원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기 궁금하거든요. 저희 단체는 사무국과 예능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능국에는 아주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비롯하여 민요 전수자나 색소폰, 난타, 무용, 댄스 등 다양한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에서 2019년에 제1회 천안향토가요제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능인들 모두 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못했고요. 시에서 또 보조받는 게 없어서 천안을 알리기 위한 가요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 다 어려운 실정임에도 회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그 기금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어렵게 2022년도까지 향토가요제 제4회를 개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상인들과 함께하는 향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오랜만에 공연이라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겠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방역 지침 규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저희 향토 회원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상인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를 중앙시장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저희가 공연하는 거 보시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아주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신나게 느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천안지회를 이끌고 계신 지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향토가요제 제5회를
개최를 하고요. 예정대로 앞으로도 저희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시에는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모범적인 봉사를 하며 향토 예술 및 음악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가 가요제를 열면서 음악으로 우리 고장 천안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고요. 우리 향토 회원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천안을 알리는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면서 즐겁게 시민분들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천안, 아산 등 충청권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내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고 충남도청은 1월 첫 주말인 7일과 8일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들이닥쳤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기상 상황 변화는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기후 변화가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도 자연스럽게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그리고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주 열린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시마천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내놓은 전반적인 시정 목표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박경기 아산시장은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 하천 사업, 신정호 아트밸리 2024년 지방정원 조성, 2030년 국가정원 조성 등 되려 개발 공약을 더 부각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실적을 내야 재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앞다퉈 눈으로 성과가 보이는 개발 사업에 뛰어들곤 합니다. 이제 이런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밋빛 개발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뿌연 잿빛 하늘부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